근데 이 대한민국의 강단사 학자들은 북부여가 국호라는 것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인데 북부여 자체가 국호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은 국호 북부여다. 삼국유사에 아주 나라의 명칭이 북부여였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고주몽이 또한 천재의 아들로 북부여를 이어 흥기하사 단군의 옛 법도를 회복하시고 해모수의 사당을 지어 태조로 삼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기의 그 고조 할아버지 해모수의 사당을 지어가지고 그를 태조로 삼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7세손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고주몽은 해모수의 현손자, 4대손이에요. 고주몽으로부터 광개토열제까지가 13세손인데 그 해모수부터 따지면 플러스 4를 해가지고 17세손이 되죠. 이것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이 누구냐 하면은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부터 따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이사장 윤창렬입니다. 자, 환단고기는 진서이다. 이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번 시간이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10번째에는 환단고기는 광개토 태왕 비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광개토 태왕 비문이라는 것은 금성문입니다. 금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료보다도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지었던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과 환단고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환단고기는 믿을 수 있는 책이다. 증거가 확실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일치하는 것이 사실은 1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은 제가 쓴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주몽 성제가 북부여의 왕통과 혈통을 계승했음을 밝혀주고 있다. 왕통은 그 북부여의 7번째 임금으로서 왕통을 계승했고요. 혈통으로서는 그 해모수의 고손자로서 현손자로서 혈통을 계승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광개토대왕 비문을 먼저 얘기하고 환단고기를 얘기해 보죠. 자, 광개토대왕 비문의 첫머리에 옛적의 시조 추모왕께서 나라를 건국하실 때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 원문은 유석 시조 추모왕지 창기하의 출자 북부여라. 자, 자는 붙어자자예요.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강단사 학자들은 북부여가 국호라는 것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역대 왕조에 북부여라는 국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인데 북부여 자체가 국호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은 국호 북부여다. 삼국유사에 아주 나라의 명칭이 북부여였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어떻게 강단사학자들은 그 삼국유사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환단고기를 보면요. 고주몽 성제는 이제 서기 58년 북부여의 6대 고무서 단군을 이어 7대 임금으로 왕통, 대통을 계승을 하시거든요. 그 환단고기는 그 내용을 이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주몽이 또한 천재의 아들로 북부여를 이어 흥기하사 단군의 옛 법도를 회복하시고 해모수의 사당을 지어 태조로 삼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기의 그 고조 할아버지 해모수의 사당을 지어가지고 그를 태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원뿔이라는 것은 원고구려 또는 이유립 선생은 원시고구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원시고구려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북부여라고 되어 있고
환단고기에도 북부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북부여가 국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강단사학자들은 북부여가 국호가 아닌 부여의 북쪽에 있었던 땅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왜 해모수가 나라를 건국하고 이 방위의 명칭인 북자를 놓아가지고 북부여라고 했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단군조선은 세 개의 왕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1왕조를 우리가 수도가 있었던 곳을 명칭을 삼아서 송화강 아사달 시대 1048년, 그리고 두 번째 백악산 아사달 시대 860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제3왕조는 이름을 대부여라고 고치면서 188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425년부터 기원전 238년까지 188년 동안 44세 구물단군에서부터 47세 고열가 단군까지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188년 동안은 단군조선의 제3왕조 시대는 국호가요, 대부여예요, 대부여. 그런데 그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북쪽에서 나라를 세우니까 그래가지고 북부여라고 국호를 삼았어요. 그래서 북부여 자체가 국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북부여 자체를 국호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지금 이 강단사학계의 참 현실이 너무 민망할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북부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환단고기에도 분명히 북부여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북부여가 이제 국호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17세손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17세손은 우리가 뭐 아버지부터 나는 1세손이에요. 아버지를 1세손으로 잡으면 내가 2세손이 되겠죠. 그 3세손, 4세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이 세손이라는 말은 이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요. 광개토태양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황룡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오르실 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썼죠. 이제 고주몽 성제께서 돌아가실 때 세자인 유류왕을 돌아보시며 명하시기를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라 하시고, 저 3대가 대무신왕 열제인데 대주류왕이 기업을 이으시어 17세손인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까지 이르셨다. 자, 17세손 마지막 원문만 살펴보면요. 대주류왕이 소승기업하사 전지 17세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하시니라. 전지 17세손, 17세손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이 17세손이라는 겁니다. 17세손. 그러면 광개토 열제는요, 고구려의 왕으로 따지면은 19대 왕이고요. 또 고주몽의 13세손이에요. 자, 고주몽 성제가 초대왕이고 유리명제, 대무신열제, 민중제, 모본제, 태조 무열제 쫙 나가가지고 17대 임금이 소수림 열제고 18대가 고궁양제, 광개토 열제의 아버지죠. 그다음에 19대 광개토 열제예요. 그러면 17세손 안 맞아요, 숫자가. 그러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세손을 따져보면은 고주몽 성제, 유리명제, 뭐 제사 이렇게 쫙 따지면은 13세손이 됩니다. 17세하고 안 맞아요.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삼국사기의 왕계는 후대에 정리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몇 세대의 왕계가 누락되었다. 이것은 경희대학의 조인성, 이도학, 또 스다소 오키치, 진전자오길, 이제 북한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고주몽 성제부터 광개토 열제까지가 그 13세손인데 그 사이에 4개의 세대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13 플러스 4 해가지고 17세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소설입니다. 또 두 번째 설은 17세손은 왕의 대수로 봐야 된다. 그래서 17세손은
대주류왕부터 광개토 태왕까지의 왕대수이다. 이것이 노태돈, 박찬규, 아오의 희대, 청강수, 요코이, 타다나오, 횡정충직, 나가통세 이런 사람들은 그 19대 왕인데 초대 고주몽 성제, 2대 유리명제는 빼버리고 3대인 대무신 열제부터 따지면은 17대가 된다. 그러니까 세손이 아니라 17대 임금이 된다.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한국과 한국의 식민사 학자들, 일본의 학자들, 중국의 학자들, 북한의 학자들도 누구도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17세손 문제를. 그런데 환단고기는 단 한마디에 아주 통쾌하게 17세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고주몽은 해모수의 현손자, 4대손이에요. 그리고 북부여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여겨서 해모수를 태조로 삼았다는 얘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왕통으로는 북부여의 7번째 임금이고 혈통으로는 해모수의 현손자다. 자,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고리군의 왕 고진은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에요. 해모수의 첫째 아들은 북부의 두 번째 임금인 모술이고 그 둘째 아들이 고진이에요. 옥저우 불리지는 고진의 손자이다. 모두 도적 위만을 토벌한 공으로 봉토를 받았다. 불리지가 일찍이 서암록을 지나다가 하백의 딸 유하를 만나 기뻐하며 장가들어 고주몽을 낳았다. 때는 이민년 기원전 79년 5월 5일이요. 한나라 왕 소재 불릉 원봉 2년이었다. 참 이 환단고기는요.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면은 삼국 사기에서도요. 고주몽의 태어난 해를 기원전 58년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환단고기는 기원전 79년으로 잡고 있어요. 79년이 정확한 얘기죠. 58년은 북부여의 7번째 임금이 된 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읽어본 내용을 한번 쭉 표로 만들어 보면은 7번째 임금은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고우루 이제 4가지가 해모수 혈통이고 고두막하는 그 해모수의 혈통이 아니에요. 한무제가 침략을 할 때 그 한나라 군대를 물리친 구국의 영웅으로서 북부여의 5번째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임금이 고두막한의 아들 고무서고 고무서의 사위가 고주몽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여에서는 7번째 임금님이시고 혈통으로 보면은 해모수의 아들이 둘째 아들인 고진이고 고진의 손자가 불리지예요. 그리고 이제 불리지와 유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고주몽이기 때문에 이 고주몽 앞에 4대가 더 있어요. 4대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13세손 고주몽으로부터 광개토열제까지가 13세손인데 그 해모수부터 따지면 플러스 4를 해가지고 17세손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해모수, 고진, 그 다음에 고진의 손자 불리지, 고주몽 성제, 유리명제 이렇게 해서 고국양제, 광개토열제까지가 17세손이 됩니다. 그래서 17세손이라는 것은 임금을 한 그런 순서가 아니고 이것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로서 정확히 17세손이 되는데 그것은 기준이 누구냐 하면은 북부여를 건국한 해모수부터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을 보더라도 신당서, 구당서를 보더라도 고구려의 영년이 900년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북부여의 시조인 해모수부터 고구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립 선생님은 고구려 정통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 북부여 182년은 원시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본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대진국은 중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후고구려라고 해서 고구려의 역사가 기원전 239년에서부터 1392년까지 엄청난 고구려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당 비문에서 말한 17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얘기고 그것은 해모수로부터 따진 것이다. 아주 이거 환단고기만이 유일하게 통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판단국이 비문을 보면은 이 광개토 열제가 18살에 즉위했다고 명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비문을 보면은 비문에서는 광개토 태양이 18살에 등극을 해서 39세에 세상을 떠났다. 근데 이 18살을 이구등조라고 썼어요. 이구 18이잖아요. 그리고 조는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광개토 태양 비문에는 18살을 이구라고 표시했어요. 이구 18, 18살에 등극을 했다 그랬고, 환단고기에는 아예 18살이라고 썼어요. 환단고기는 18세의 나이에 광명전에서 등극을 했다. 연 18에 등극 후 광명전. 아주 등극한 전각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비세민족이고 광명민족인데 광개토 태양께서 광명전에서 18살에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개토 태양 비문의 내용과 환단고기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환단고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진서 중에 진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광개토 태양 비문과 환단고기가 일치하는 내용은 10가지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쓴 논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진서이다 10번째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